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요, 두 분? 아, 계속 광장에 있었죠. 그렇죠. 네. 그 건강을 우선 걱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다 집회 서울 다녀오셨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 안 먹고 저는 좀 다녀왔고요. 예, 그 시위 분위기를 한 몸에 가득 좀 느끼고 오셨겠어요. 아, 사실은 탄핵이 그 투표 불성립으로 종료됐을 때 한 10분여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사회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뭐랄까요, 조금 조직적으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더니 그 자리를 갑자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응원봉에 들고 있는 정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순식간에 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특정 음악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잠시만요. 요 네. 얘기는 저희가 예, 네네. 풀 이야기들이 많이 뒤에 있어서 네네. 근황 토크로만 잠깐 맛보기로 들려주시고 김대희 네. 총장님은 지난 한 주간 또 시간이 빠르게 흘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내셨나요? 뭐 여수도 매일같이 그 탄핵과 관련된 캠페인하고 집회를 하고 있어서 모든 일상이 안 됩니다. 12월 달에 저희도 거창하게 좀 하루 1년 동안 평가 사업을 잡아놨는데 모든 일상은 중단되고 오로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뭐 웬만한 행사나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것이 정상적이라 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제 예, 근황에도 좀 말씀드리면 순천도 지금 촛불 집회가 지금 계속 연일 6시 30분에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내일이죠. 서울로 못 가는 사람들은 순천 연양동, 뭐 서울 깍두기, 뭐 올리브영, 뭐 이쪽 큰 대로변을 전체를 막고 순천 시민 총궐기대회를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YMCA에서도 14일 날 오전 그 일간지 전면 광고를 통해서 한국 YMCA 회원 1만인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에 대한 선언을 좀 개최하는 등 예. 김대희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한반도의 뭐 불안한 요소, 그다음에 뭐 정치 불안 요소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도 이미 윤석열이 그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 그다음 우리 모두까지도 일상이 멈춘 가운데서 탄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이 이제 뭐 결전의 날입니다. 자,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재판 결과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검찰의 이중적 잣대 문제 때문이라도 검찰 개혁은 좀 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좀 정확히 있고요.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라든가 주가 조작은 전혀 모른 채 했거든요. 뭐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했는데 조국 전 대표의 가족들은 거의 뭐 멸족을 하다시피 한 거에 대해서 철저한 이중잣대를 넘어서서 기소와 수사권을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번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면 책임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사법부, 특히 이제 법원에 대한 개혁 문제는 많이 지금 탄핵 정국에서 사라지지만 어떻든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대법관은 2년 전에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조국 대표 부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올해 대법관으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똑같은 형량을, 오히려 더 가혹한 형량을 가족에게 때리는 문제, 충분히 자녀의 대학교 장학금을 아니 어떻든 청와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줬다, 뭐 이거 청탁 뇌물죄로 했다면 교육부에 있는 그리고 대학 교육을 담당하는 국장들 이상 자녀들, 장차관 자녀들 대학교에 장학금 받으면 청탁수수죠. 그래서 일정하게 이런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을 무시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는 전 좀 명확하게 이번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면 어떻든 사법개혁 차원에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국민들 요구가 상당히 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사법부에서도 아마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거라 봅니다. 네,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의 시작은 저는 조국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쿠데타의 시점이 저는
넘겨놓고 보면 그 시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검찰의 발빠른 그 대응들을 놓고 보면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검사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부끄러운 직업인지를 이 건으로 아마도 검사들은 분풀이 화풀이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아마 어젯밤에 술 파티를 벌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인데 뭐 100번 양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판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4일 날 탄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이 중요한 결정들을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 재판관이 아까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건데 저는 이게 역사의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내란 전국에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두 분은 80년대 민주화 운동 현장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자, 요즘 탄핵 국면에서 우리나라 시민들의 집회를 외신까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엄중한 시국에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면서도 위트와 또 비판을 함께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돌 응원봉과 K-팝, 이색 깃발들이 등장하는 집회 문화와 또 앞으로 미래 세대가 가져가야 할 민주의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미국 뉴욕타임즈와 같은 해외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K-팝과 응원봉의 등장, 또 이색 깃발, 문구들이 눈에 확 띄고 있는데 두 분은 이번 집회를 아까 말씀을 나누시다가 말았는데 제가 끊었는데 그 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김석 총장님? 일단 서울 분위기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그렇게 탄핵이 투표가 불성립되고 10분 동안 정적이 좀 흘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가 바뀌고 처음 나온 음악이 지드래곤의 삐딱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K-팝 콘서트창처럼 변하는 네. 그 과정에서 그 기성세대들이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까지 우울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고 하면서 아이들 응원봉을 띄고 있는 팬덤, 그러니까 아이돌 팬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그 순식간에 여의도 국회의 그 100만 군중의 집회 문화를 그야말로 확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장처럼. 플랫폼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야 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기성세대가 우울한 느낌이었다고 하면 K-팝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온 그 집회를 바꿔버린 그 일순간은 정말 그야말로 그리고 가지고 나오는 그 전까지는 잘 안 봤는데 피켓들을 봤는데 팬클럽에 누구누구야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윤석열 탄핵 뭐 이런 식의 깃발들과 피켓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거기서 저는 눈물 흘리는 그 기성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순천 지역에서는 9시에 내려왔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힘 빠질 필요가 없어. 탄핵하면 돼. 그러니까 용기 내야 돼, 힘내야 돼 이런 메시지를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삐딱하게 따라 부르셨어요? 전 그 노래 알죠. 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삐딱하게 알죠. 써. 오늘만은 삐딱하게만 네, 부르신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거기만? 네. 예, 김대희 총장님은 이번 집회 문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확실히 집회는 재미나야 되겠대요. 그리고 수많은 깃발이 보이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봤던 전통적인 대중조직의 깃발도 보이지만 우리나라 정상 영업합니다. 재미나잖아요. 탄핵 정국인데 우리나라 정상 영업합니다. 이러면서 깃발이 걸려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가져가고 손잡고 나오고 또 전국 집에 누워 있게 연합 깃발 보이면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그 깃발들이. 제발 그냥 누워 있게 해주라. 우리가 집에서 나와야 되겠냐 하고 굉장히 재미나잖아요. 뭔가 그러게요. 위트가 있고 현재의 상황을 풍자하면서 흥겹게 집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임들. 특히 한 청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잖아요. 그것도 진짜 예. 기발하더라고요. 네, 불안해서 집에 도저히 못 있겠다. 제발 좀 편안하게 컴퓨터 게임 좀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네. 확실히 10대, 20대는 살아있구나. 결국은 이런 10대, 20대 가정주부들이 결국 지금 세상을 살리는구나. 그런 걸 철저하게 느꼈고요. 갑자기 가정주부가 세상을 살리는 그래 나고 10대, 그러면서 20대와 가정주부 이렇게. 그리고 저는 송년신이라든가 K-팝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모습이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상상해보지 못한 모습. 못했는데 이것도 되는구나. 투쟁가가 없어도 집회는 얼마든지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이 느낌을 저도 이번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에서 새롭게 느꼈던 거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하는 새로운 혁신적이고 즐겁고 축제로서의 응원 문화를 10대, 20대가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는 뭐 10대, 20대는 아니고 가정주부도 아니지만 30대 여성으로서 이번 집회를 좀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뭐 깃발들, 그런데 그 와중에 뭐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네. 뭐 법 야옹 연대, 뭐 나라가 평안해야 냥이도 행복하다, 뭐 이런 가로치고 깃발들을- 내양인 저는 거기서 정말 빵 터졌습니다. 가로치고 내양인. 내양인들. 심지어 가로를 풀지 못해. 네. 그런 뭐 여러 깃발들과 함께 그 여성 20, 30대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네. 분들이 맞습니다. 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는데 가사가 이 세상 울컥한다면서요.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이 이제 안녕 한 이 부분에서 화음을 쫙 갈라서 네. 이렇게 몇만 명이서 부르는데 이거는 소녀시대 콘서트장이 아닌가 싶은 엄청나더라고요. 생각이 네. 들면서 약간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외신들에서 주목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런 집회와 시위 문화의 변화, 사실 예전과 좀 달라졌던 점이 제가 느끼기에는 정치색이 일단 좀 빠졌어요. 그 시위 현장에서 그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뭐 사회적인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 나왔다. 내 국민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던졌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변화가? 네, 제가 지금 응원봉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이제 누구의 응원봉인지를 보시는 분은 알아요. BTS라 써 있습니다. 뭔가 집회의 기존의 상징성과 팬덤 문화의 융합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덤은 굉장히 좀 조직적인 거잖아요. 아이돌 팬들은. 근데 이제 그동안의 팬덤, 그러니까 아이돌 팬덤이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아시겠지만 뭐 환경 문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BTS의 아미 같은 경우는 5.18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참여의 세대적 변화가 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김대희 총장은 80년대, 저는 90년대에 80년대는 아니셨나요? 예, 저 80년대 아닙니다. 저 90년대 학번이에요. 작가님이 여기 80년대 민주화운동 두 분이라고 써 있는데. 자, 세대적 변화를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예. 이야기냐면 집회의 상징적 변화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구호를 외치고 굉장히 조직화된 대우로 앉아 있지만 이 지금 현재 이 촛불광장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경쾌하고 발랄하고 굳이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어도 모든 것들을 상징해서 그 집회가 왜 우리가 모였는지를 알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적 메시지와 유머 코드의 결합,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뭔가 심각한데 즐거워야 돼. 그리고 예전에는 뭐 반대한다, 탄핵한다 이런 우리가 지켜줄게. 아이들의 메시지 우리가 지켜줄게거든요. 누구누구야 우리가 지켜줄게.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로 나오고 있고 저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건 뭐냐면 이 팬덤들과 윤석열 정부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일순간에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MZ세대를 비롯해서 청소년 세대를 모든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응원봉 하나가 4만 원, 5만 원. 비싸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것도 이해하게 됐고 그 친구들의 말없음이랄지 역사적 참여랄지 또는 사회적 참여에 침묵하고 있었던 것들을 굉장히 비판적 어조로 비난했는데 반성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고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갈 대한민국 세대에 대해서 걱정스러워했는데 걱정하지 않겠다라고는 그냥 일시에 12월 7일 그 탄핵 집회에서 보여준 이 팬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그 발랄함이 대한민국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과 정치권이 끌어내린 국격을 결국은 이 팬덤과 국민들이 국격을 올려서 외신이 걱정스러워했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K-팝 콘서트처럼 탄핵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바꾸고 있는 것도 이 집회 현장의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국제적으로 일어나면서 국격이나 또 경제적 파장들은 엄청나게 다운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이런 축제다운 목소리, 집회 문화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문화의 강국이자 경제의 강국이 정치 민주주의의 본보기였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 보는 거고요. 예. 사실상 저희가 이제 20대 때는 거의 정치 집회였잖아요.
그 목숨을 각오하고 그러죠. 수많은 정치적 구호와 강고한 투쟁가와 뭐 행진이 있고 그것도 막힐 경우는 체류탄과 하얀병이 난무하는 그런 한가운데에서 다양한 정치적 집회였는데 굉장히 무겁고 무섭고 어려운 형식의 집회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집회 공간, 최근 뭐 집회 공간에는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변화된 이번 탄핵 정국의 집회를 통해서 아 정치는 어렵지 않구나. 정치는 내 생활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들을 10대, 20대, 20, 30대 여성들이 그걸 만들어줘 버렸거든요. 이러면서 아 향후 집회는 옛날처럼 가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정치는 즐겁다는 걸 느꼈고요. 예. 그리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가 어떻든 군대의 군합발로 무너지는 광경을 라이브 생방송으로 모든 국민이 봐버렸잖아요. 교과서에서 역사 속에서 봤던 그런 내용을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모든 국민이 라이브로 봐버린 상황 속에서 뭐 처음과 과정이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 어떻게 하자. 그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즐거움과 나의 일이니까요. 이런 거 보면서 확실히 집회 속에서 20대, 30대 여성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하는 걸 느껴봐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은 80년대, 90년대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또 60 항쟁 등 우리나라 민주 역사 현장에 또 계셨던 분. 저는 아니고요. 김대희 총장님 계셨어요. 그래 같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 예. 어쨌든 자 당시 민주시민 운동과의 차이점을 정말 극명하게 좀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 뭐 노래부터 그렇고 사실 그 당시 뭐 아침 이슬 이런 노래랑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랑은 또 네네. 결이 완전히 또 다르기도 하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일단 주먹밥이 그 당시 주먹밥과 막 이런 것이 빵을 던져줬다면 지금은 선결제로 바뀌었고요. 카페나 식당에 선결제 해주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냐면 그 노래가 바뀌었죠. 아침 이슬에서 노제의 아파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상록수에서 지드래곤의 삐딱하기로 바뀌었고 네. 다 같이 부르던 광야에서가 소녀시대의 다시 다시 만난 만난 세계로 세계로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순천 시민들이 가장 기억하는 집회 중에 하나가 87년 6월 항쟁 순천 시청을 가득 메웠던 5만 명의 시민이 운집했던 집회를 기억하거든요. 예. 저는 아마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12월 14일 연양동에서 모이는 집회가 순천 시민 촛불 항쟁으로 87년 6월 항쟁의 세대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소년 세대가 결합하는 순천 시민 촛불 항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순천 방송 듣고 있는 순천 시민 여러분들 내일 연양동 코롱 스포츠를 비롯한 뭐 곳곳에 있는 그곳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나오셔서 즐겁게 촛불 항쟁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2시부터 나오시면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응원봉 가지고 가야 하나요? 응원봉 가지고 오지 않아도 네. 저희가 좀 이런 응원봉은 아닙니다만 응원봉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응원봉 없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다닐 때는 똑같은 문제거든요. 국민 주권의 문제이고 국가 권력의 최정점에서부터 쿠데타를 일으키고 똑같은 국민 주권이자 정치 민주주의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행태는 완전 다르잖아요. 아마 그때는 이렇게 SNS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직접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일반 방송들은 다 뭐 보수 언론에 극보수 언론에 장악되어서 진실을 알지 못하는 40년 전과 예. 지금은 누구나 다 편안하게 진실들을 서로 알 수 있는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SNS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차이.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나 다 진실을 알면 행동은 같이 한다. 이러한 좀 단순한 대원칙들을 그동안 우리는 무시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네. 아마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한 뭐 어려운 용어를 쓰고 해설을 하는 그런 집회는 아니라고 봐요. 누구나 다 안다. 예. 그건 이제 안다. 예. 우리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할까라는 놓고 가는 형식이 아마 40년 전과 지금의 집회의 차이는 아닐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모들은 50대, 60대잖아요. 그들이 40년 전에 20, 30대 청년의 시기에 체류탄과 하은평을 통해서 군사정권에 맞섰던 아버지 세대라면 그들의 아들, 딸들은 응원봉을 들면서 즐겁게 세상을 바꾸자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희망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김성욱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기성세대가 그동안 뭐 청소년 청년들이 시대 정신이 없다 이런 비판들을 또 꽤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들고 계신 저 응원봉투 어떻게 구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네.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제가 없어서. 당근에서 예. 구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응원봉 들고 서울을 가야 한대요. 음. 사실은 나도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고 아. 했더니 그럼 7일 날 다녀왔네요. 다녀왔다 그랬더니 오. 제가 빚졌습니다. 감사해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더니 그냥 이걸 저에게 무료로 제공해 줬습니다. 무료 나눔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냥 비대면 거래했거든요.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송 듣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김석 총장님께서도 이런 청년, 청소년들을 이번 기회에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셨나요, 실제로는? 네, 실제로 이해하게 됐고 아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왜 중요한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국회는 제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힘 빼고 그러나 행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더불어서 사법부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이 의문을 뽑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마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한 단계에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대중 총장님께서는 이번 탄핵 국면에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3, 40년대 이 말을 저는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자라고 했던 건 뭐냐면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건 우리가 20대 대학을 다니면서 항상 24시간 성경처럼 되뇌었던 말이거든요. 청년이 살아야 나라 산다는데 지금 봤을 때 이 말을 과연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간을 보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은 살았다. 이제 이 20대 때문에 10대 20대 때문에 2020년대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될 것이고 맞아요. 앞으로 87년 6월 항쟁의 그늘을 벗어날 거다. 맞아요. 그러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87년 6월 항쟁을 넘어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대하고 융성하고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래서 청년이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말을 정확하게 되뇌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김석 저도 총장님. 매일매일 촛불광장을 열고 있고 제가 땜빵 사회 이런 표현 그 준비 대타로. 네. 대타 사회자거든요. 언제든지 마이크를 청년들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촛불 집회 사회도 봐주시고 발언 하나하나가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논리정연하고 그렇게 야무지게 이야기하는 우리 청년들을 꼭 청소년들을 꼭 목도하시면서 대한민국의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국격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촛불광장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한국학 연구 교수는 이번 사태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약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김석 총장님께서는 잠깐 동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대중 총장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충분하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10대, 20대, 30대는요. 해산돼야 될 정당과 지켜야 될 정당을 국민 스스로 판단해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친구들은 10대, 20대는 앞으로 3, 40년 동안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나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에 있어서 투표권 행사는 가장 중요한 세대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87년 6월 항쟁 때문에 한 15년, 20년 약간 민주적 토대가 만들어졌다면 지금 이 세대는 앞으로 3, 40년을 갈 거다. 그래서 극우 보수적인 정당들 그런 정치인은 더 이상 국민투표에서는 당선되기 힘들 거다. 또 그런 정당들은 해체해야 된다고 외쳤던 정당들은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를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는 더욱더 강고한 거고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집단들은 선거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이런 10대, 20대, 30대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 정당은 무너질 거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함부르크 이 대학의 한국학 교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올바르게 한국 사회를 바라본 시각이라고 좀 봅니다. 네, 김석 총장님 총평도 해주시죠. 저는 이 앞에 탄핵 이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 정치와 참여 문화가 바뀌고 이걸 제도화하지 못하면 아마 반목될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청년들이 지금 광장을 메우고 있고 그렇지만 이 광장을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 국민과 주민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주면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민이 선출해야 되는 권력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국민이 선출해야 됩니다.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교육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 권력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 그걸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광고하고 넘어가면 오늘 광고요. 예. 순천에서 국민의힘 순천 출신 인요한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탄핵 소추에 투표하지도 않고 특검을 비롯한 뭐 결의안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하고 있거든요. 전라도 사람, 순천 사람 뭐 강조했던 분이잖아요.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탄핵 투표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신 예. 저도 이제 마지막 뭐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국민 주권과 정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든 20대도 계층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좀 국민들의 요구들을 다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저는 이러한 정치적 문제가 정리가 되면 저는 20대 30대는 그래도 성별에 대한 문제, 계층에 대한 문제, 학력에 대한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런 차별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10대, 20대, 30대가 좀 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계층과 성별의 이런 극단적 차별성들을 함께 융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역할들도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새로운 K 집회 문화 그리고 또 한국 민주 의식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그 집회 노래 중에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라는 그렇죠. 노래도 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힘써 주시는 두 분 또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YMCA 여수와 순천 사무총장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